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VCL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멋지게 디벨로퍼 다이렉트 온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술 사용을 위한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하는 방법과 VCL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그 웨비나 프로그램의 퀘스천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하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refined.exe 툴을 이용해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VCL 앱을 모바일로 확장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앱 테더링 기술을 이용해 VCL 앱을 손쉽게 모바일로 확장하는 방법과 심장박동 센서를 블루투스 LE 컴포넌트로 델파이와 연결하는 그 과정을 데모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마무리 요약을 하고 이번 그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refined.exe 툴을 이용해 마이그레이션 자동화하는 과정을 데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즉 코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인데요. 윈도우 7이나 8.1 등의 최신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국어 지원 등의 유니코드 캐릭터셋과 더 빠른 64비트 OS 환경에 대한 대응이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델파이 최신 버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법이나 패러럴 또는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와 같은 최신 기술과 성능 개선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멀티티어 환경과 모바일 등으로 시스템 확장 등 아마 다양한 그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실 건데요. 사실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지에 대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014년 8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시작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대부분 풀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나 소스 코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그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는 데모 위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데모를 진행할 것은 그 델파이 7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델파이 XE7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것인데요. 그 대상은 델파이 7 기본 데모에 있는 마스트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 앱 프로젝트는 10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13개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UI가 있고, 그리고 델파이 7으로 되어 있는 거 델파이 XE7으로 변경을 할 것이고, 데이터 연결 방식을 그 BD로 되어 있던 부분을 파이어닥으로 데이터 연결 방식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예전 그 프로젝트를 현대식 스타일을 적용해서 아주 예쁘고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은 그 유니코드 형태의 이제 코드 베이스를 가질 수 있고요. 64비트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식 문법과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XE7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그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과 그 설명에 대한 그런 도움말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는 데모에 대한 과정인데요. 총 6단계로 구성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파일에 등록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컴포넌트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포넌트에서 사용한 속성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패턴을 파일에 등록을 해서 두 번째 단계인 refined.exe 파일을 실행해서 한 번에 그런 과정을 코드 변환하게 됩니다. 아마 기존에는 이런 아주 많은 폼이 있으시다면 그걸 일일이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셨을 텐데 이런 자동화 툴을 이용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한 번에 이제 코드를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다면은 추가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과정으로 모두 변환되지 못한 속성들은 그 프로젝트를 열고서 간단하게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속성이나 뭐 그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은 그 코드도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변경된 코드도 찾아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VCL 스타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예전 스타일 그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스타일로 적용하는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자동화 도구인 refined.exe라는 툴입니다. 그 refined.exe는 그 엠바카데로 RA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도구고요. 그 변환 패턴을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 텍스트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를 한 번에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도구입니다. 여기 있는 패턴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unuses라는 패턴은 패스 소스 파일에서 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닛을 제거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remove 패턴은 패스나 DFM 즉 폼 파일에 있는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migrate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상 클래스를 클래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 그 클래스에서 old 그 이전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새로운 키워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유닛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런 그 속성이나 컴포넌트로 변경을 했을 때 사용돼야 하는 그 유닛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상단의 유지절에 그 유닛 파일이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지금 뭐 진행했던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데모를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fined.exe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efined.exe는 C의 프로그램 파일즈 그리고 엠바카데로 스튜디오의 15 그 XE7의 버전이죠. 그 XE7이 설치된 경로에 빈 그 디렉토리로 가시면은 refined.exe라는 커맨드 라인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refined.exe를 활용을 할 것이고요. refined.exe 같은 경우에는 RAD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이 경로가 시스템 변수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이런 경로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맨드에서 refined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refined 명령이 실행이 되고 다양한 속성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할 것이고요. 제가 진행 순서를 이렇게 쭉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같은 경우는 자동화 패턴을 파일에 등록하기입니다. 자동화 파일은 쭉 보시면은 파이어닥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트 언더바 bd.txt 파일에 제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할 패턴을 쭉 등록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unused 해가지고 필요 없는 bd 관련된 그런 유닛은 다 제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프로퍼티나 속성들은 remove 디렉트 그 패턴을 통해서 제거를 할 것이고 migrate 패턴을 통해서 이런 그 컴포넌트를 이런 컴포넌트로 변경을 하되 그리고 이러한 유닛은 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쭉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뭐 필요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선정을 하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파일럿 형태로
하나 이제 직접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서 필요 없는 유닛을 기록을 하고 필요 없는 속성을 기록을 하고 변경돼야 할 패턴을 기록하는 과정을 최초 1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최초 1회 진행된 그런 패턴 파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100개가 됐던 그 패턴 파일을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은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패턴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패턴 파일은 뭐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패턴 파일은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웨비나 그 워크샵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네, 그 다음에는 진행 순서 두 번째는 refind.exil 실행에 한 번에 코드를 변환하기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기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efind.ex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refind.ex에서 마스터 앱에 있는 모든 패스 파일과 모든 폼 파일을 이 패턴 파일을 이용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배치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그런 모디피드라는 내용으로 쭉 이제 진행된 각 파일마다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옵셔널한 부분인데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으면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앱에 있는 마스터 앱에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럼 최초 이제 프로젝트를 열 경우에는 뭐 그 아직 완벽한 그런 마이그레이션 돼 있는 그 프로젝트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시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한 그 컴포넌트는 데이터 모듈에 파이어닥으로 이용을 그 데이터 액세스 엔진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파이어닥에 필요한 웨이트 커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링크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화 변환되지 않은 이제 속성들을 수정할 것인데요. 일부 이제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은 포맷 옵션에서 이런 패턴 어디 있나? 포맷 옵션에서 매핑 룰을 몇 가지 추가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일일이 뭐 손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드 베이스로 변경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듈에서 텍스트로 보기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속성을 코드로 이렇게 추가한 이후에 다시 폼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매핑 룰이 이렇게 몇 가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컴포넌트 변경에 따른 변경된 코드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뭐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이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컴포넌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소스 코드도 변경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자동화로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실행을 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 위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과 리모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속성을 제거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이나 그 버전의 변경에 따라서 유닛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상수 같은 것들이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유닛을 추가하거나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가 있는 걸 선택한 이후에 F1 버튼을 눌러서 도움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맷 세팅이라는 속성에서 short date 포맷을 사용을 하네요. 포맷 세팅스에서
show 데이터 포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통해서 이런 빨간 줄 간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UI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될 부분도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메뉴에서 사용되는 이벤트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실행을 해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파인이 잘못되었군요. 데이터 모듈에서 데이터가 제가 기존에 정의해 놨던 마스트라는 속성으로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속성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 오더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파트에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트에 있는 폼을 열고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그리드에서는 아마 데이터 소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소스 부분을 파트 소스로 연결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드를 델파이 7에서 XE7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그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을 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VCL 스타일을 적용해서 좀 더 세련된 그 앱으로 탈바꿈 해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스타일을 적용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 옵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멋진 UI를 갖는 VCL 어플리케이션이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6단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 그 데모를 위해서 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아마 첫 번째 자동화 패턴을 파일에 등록하는 과정만 잘 수행을 하신다면은 이 이후 과정은 몇 번의 이제 그런 그 진행을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지금과 같이 데모와 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자동화 패턴 파일을 이용해서 그 자동화하는 과정을 이용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자동화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몇 가지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이어닥이라는 데이터 액세스 엔진입니다. 만약에 이제 BD나 DB 익스프레스 등의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혹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시면은 파이어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파이어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아주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데이터 액세스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공통된 이제 데이터 액세스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하시면은 BD나 DB 익스프레스에서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과정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닥과 함께라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좀 더 쉽고 다시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안내를 해드리면 인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베이스 라이트, 즉 무료 버전이 나왔습니다. XE7에 나왔고요. 그 인터베이스의 런타임 시에 로열티가 이제 무료인 버전입니다. 약간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라든지 암호화에 대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맥과 iOS,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과 에디션에 호환되는 이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드시면
윈도우나 iOS, 안드로이드, 맥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베이스 투고로 유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암호화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크기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첫 번째 파트, 그 코드를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파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VCL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모바일과 IoT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앱 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VCL 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장하는 방법을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이죠. 심장박동 센서를 블루투스 LE 컴포넌트로 델파이어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데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테더링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면요. 앱 테더링이라는 기술은 XE6에서 처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 앱을 모바일 장치로 가장 쉽게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앱 테더링이 처음 도입된 이유가 기존의 VCL 그 고객들에게는 이 많은 그 VCL로 된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제 모바일로 전환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이제 그 변환 비용만으로 VCL 앱을 모바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앱 테더링이라는 아주 멋진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개발보다는 그 기존에 있는 VCL 앱을 상호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안으로 앱 테더링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앱 테더링은 양측에 이제 앱 테더링 컴포넌트 두 가지씩만 추가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반자 앱을 자동으로 탐색을 하고요. 그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지 않게 자동 탐색을 하고 스트림과 스트림 기반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앱에 공개된 그 액션, 원격으로 액션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자동 탐색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VCL 애플리케이션의 동반자 모바일 앱을 아주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 그 VCL과 모바일 두 가지의 그 프로젝트에서 앱 테더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자동 탐색 기능으로는 동일 같은 서브넷 안에 있는 동반자 앱을 찾습니다. 즉 이제 VCL 앱에서 찾게 되면은 모바일에 만약에 앱 테더링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동일 서브넷 안에 있다면은 그 모바일을 자동으로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IP로 모바일이 특정 그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 앱 테더링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도 앱 테더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P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앱이나 동반자 앱 대상으로 자동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서버가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IP 설정이나 서버 관리 등도 필요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으로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비밀번호 인증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등의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보안에 강화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 그룹 간에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오토 커넥트라는 그런 아주 편리한 메소드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앱 테더링의 데이터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전송은 문자열이나 스트림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스트림, 메모리 스트림 등의 아주 다양한 스트림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일이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액션을 추가를 해놓고 테더링 앱 프로필에 액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즈 퍼블릭이라는 속성을 true로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그 동반자 앱에서 원격으로 이 액션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액션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앱 테더링 데모를 통해서 그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테더링 데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그 시간이 되는 대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네, 앱 테더링 뭐 기본 데모입니다. 그 앱 테더링이 어떻게 동작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한 그런 데모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동작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앱 테더링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앱 테더링 컴포넌트는 테더링 매니저와 앱 테더링, 네, 테더링 앱 프로필 두 개의 컴포넌트가 네, 있고요. 그 테더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그 동반자 앱을 탐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페어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앱이고요. 그 앱 프로필 같은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네, 주고받고 상대방이 있는 그 원격 그 액션을 호출하는 등의 그런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네,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더링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더링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 블루투스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속성을 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그 테더링 매니저와 연결을 할 때 필요한 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표시될 네, 그 테더링 그 텍스트 또 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앱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할 액션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액션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 커넥트로 자동으로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룹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앱끼리만 그 오토 커넥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설정 가능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송할 리소스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여줄 네, 텍스트 정보 등을 쭉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과정들을 제가 구현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그 처음에는 동일 서브넷에서 접속 대상을 이제 탐색을 해야 합니다. 네,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접속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를 탐색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은 테더링 매니저의 디스커버 매니저스라는 메소드를 네, 호출하게 되면은 되고요. 그 이외에 오토 커넥트나 뭐 그 IP를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매니저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네, 매니저 발견이 완료가 되거나 그 타임아웃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엔드 매니저스 디스커버리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이 그 리모트 매니저스라는 곳에 발견된 그 상대방 그 매니저 정보들이 이렇게 쭉그 배열 형태로 쭉 리스트 형태로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저는 이제 로그에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컴보 박스 네, 리모트 매니저스라는 컴보 박스에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로고를 찍고요.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이제 그 발견된 테더링 매니저를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매니저와 연결하게 되면은 이 그 매니저를 선택한 이후에 그 매니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페어 매니저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몇 번째 그 매니저와 연결을 페어링을 할지를 네,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페어링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네, 이 콤보 박스 리모트 프로필이라는 콤보 박스에 그 내용을 쭉 네, 쓰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이 콤보 박스에 추가를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테더링 매니저에서 그 매니저 패스워드를 요청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이 이벤트에서는 동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에디트 박스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요청하는 시점에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그 서로의 매니저가 동일한 비밀번호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그 서로 간의 페어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연결을 하게 되면은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네, 프로필 발견 완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이쪽 프로필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발견된 테더링 프로필에서 선택을 한 이후에 선택한 프로필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또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커넥트, 앱 프로필의 커넥트 메소드를 통해서 프로필 간의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필 간의 이제 연결까지 완료가 되면은 문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hello라는 문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테더링 앱 프로파일에 send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프로필로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hello라는 키워드 가지고 실제 데이터는 안녕 앱 테더링이야 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스트링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버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 리버스 스트링이라는 명령을 전송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 반갑습니다를 반대로 리버스 스트링을 반대로 바꿔서 다시 에코 스트링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서 에코 스트링이라는 그 키워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그 앱 프로필에 리소스 리시브드라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때에는 리소스의 리소스 타입이 데이터일 경우에는 send string으로, 즉 문자열로 된 데이터를 받는 경우고요. 그 데이터 타입이 스트림일 경우에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스트림 기반의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로그와 정보를 받은 스트링을 표시를 하도록 구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데이터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전송할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1에 있는 이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 스트림을 send 스트림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프로파일로 VCL 이미지라는 키워드로 그 이미지에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서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그 전송된 데이터는 위에 설명드렸던 것 스트림으로 전송을 받고, 이게 파이어몽키에서 보낸 이미지라고 하면은 로드 이미지라는 제가 구현된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 2의 스트림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격 명령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run remote 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것이고요. 동일하게 첫 번째는 그 전송할 리모트 프로필 정보,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오픈된 액션 send image라는 리모트 액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리모트 액션이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VCL에서 그 VCL 앱에서 앱 테더링을 활용한 기능을 쭉 구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모바일에서 구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은 먼저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에는 hello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로그로 찍고요. 리버스 스트링이라는 그 명령을 받으면은 다시 찍고 다시 에코 스트링이라는 명령을 send 스트링으로 다시 이제 VCL 쪽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수신 이미지는 이쪽에 출력을 할 것이고, 전송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전송하게 되면은 실제 fmx 이미지라는 내용으로 이미지에 있는 스트림을 통해서 send 스트림 메소드를 통해 그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과정은 대부분 이제 단순 로그이기 때문에 실제 모바일 앱에서 구현된 부분은 리소스를 받는 부분, 그리고 그 전송할 이미지를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리스트에 제가 액션 샌드 이미지라는
그 액션을 추가를 해놨고요. 이 액션이 실행될 때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네, 액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은 그 앱 프로필에 액션스에 네, 이렇게 액션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액션 네임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퍼블릭으로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액션을 호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 내용을 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L 테더링 앱을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을 했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모바일 네, 테더링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단계 동일 서브넷에서 접속 대상 탐색을 네, 시도하면은 네, 동일 서브넷에서 접속 대상을 찾았습니다. 모바일 테더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테더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 텍스트를 모바일 테더링 매니저 그리고 앱 프로필은 모바일 테더링 앱 프로필로 제가 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탐색이 되었고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네, 매니저와 연결해서 페어링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매니저에 포함된 프로필이 이제 한 건이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 한 건이 발견되었고 이 프로필과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성공되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고요. 모바일 쪽으로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네,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스트링을 전송을 하면은 다시 에코로 네, 거꾸로 된 문자열을 네,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이미지 네, 이미지를 이 펭귄 이미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데이터 사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펭귄 이미지를 전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반대편에서 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작은 이미지여서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네, 사진을 촬영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있는 걸 촬영을 해서 저장하고 네, 완료해서 사진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전송까지 되는 것을 보셨고요. 네, 이렇듯 그 VCL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이 기능 그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지만 그 기존 여러분 프로젝트에 앱 테더링 매니저와 테더링 앱 프로필 두 개의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모바일에서는 그 테더링 앱 프로필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폰에서 찍은 이미지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그 앱 테더링 매니저로 그 VCL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바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아주 장점이 많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닫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실제 이제 그 활용되는 데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앱 테더링이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네, 이제 쇼핑 리스트를 쭉 이제 VCL에서 가지고 있는 쇼핑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쇼핑 리스트를
네, 모바일 앱으로 이제 전송을 하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그 쇼핑 목록 중에서 구매할 목록을 뭐 버튼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그 정보가 다시 VCL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L 앱을 실행을 하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데모 형태로 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링, 네, 앱에서는 아래에 있는 커넥트 버튼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은 이제 VCL에서 제공받은 네, 데이터를 그 목록으로 쭉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면은 이 화면에 보이신 변경되는 것이 네, 실시간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도 사고, 네, 이렇게 모바일에서 사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VCL 네, 앱으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전송 접속하는 기능까지부터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받아오고 화면에 표시하고 구매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간단하게 모바일 앱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앱 테더링 데모는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그 확인을 하셨고요. 이 앱 테더링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더 알아보기에 저희 테크 데브기어 테크 게시판에 제가 앱 테더링 관련된 글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앱 테더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네,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RAD 스튜디오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API가 X7 버전부터 정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티브 API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블루투스 LE 컴포넌트가 네, 시스템 카테고리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LE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네, 블루투스 LE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앱 테더링을 앞에서 보셨는데 앱 테더링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클래스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자면 블루투스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클래식 블루투스와 네, 적은 그 전력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LE, 즉 로우 에너지 두 개의 블루투스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 전력이 높은 만큼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모바일 폰 등에서 좀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되는 용도로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 소비 전력이 낮은 만큼 데이터 전송률도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거나 전력을 조금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즉 헬스케어 기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블루투스 LE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센서 등을 많이 연결해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 LE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별 블루투스 지원 현황을 좀 알아야지 이 현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반면에 블루투스 LE는 안드로이드 4.3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기기의 스펙을 보시고 블루투스 LE 즉 BLE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블루투스 LE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OS 즉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LE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는 전통적인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하다가 윈도우 8 이상에서 그 블루투스 LE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블루투스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로 여러분들의 제품에 헬스케어 센서 또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창적인 그리고 도메인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여러분들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VCL,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앱 테더링 등의 몇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면 모바일 동반자 앱과 블루투스 기기로 손쉽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블루투스 LE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것인데요. 오늘 진행할 데모는 이런 식의 모바일 기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심장박동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전 프로젝트는 닫고요. 네, 딥다이브에서 심장박동 센서 샘플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LE 컴포넌트가 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블루투스 LE의 속성은 크게 맞지가 않고 이네이블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벤트를 보시면은 아까 앱 테더링에서 보셨던 거와 비슷합니다. 엔드 디스커버리 디바이스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리드 즉 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읽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에서 가져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캐릭터리스틱 리드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이벤트를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럼 처음 앱이 로드한 시점에 스캔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센서를 발견을 하겠습니다. 스캔을 누르게 되면 두 스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블루투스 LE의 디스커버 디바이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탐색할 때는 UUID라고 하죠. 블루투스의 각각의 이제 블루투스 센서에는 각각의 특색에 맞는 UUID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값들이 다 의미가 있는 값들입니다. 이미 블루투스 스펙에 보면 이런 값들의 어떤 제품은 어떤 UUID를 사용할 것인지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bluetooth.org 블루투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이런 UUID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탐색할 때는 해당 UUID와 맞는 그 기기만 탐색을 하겠다라고 디스커버 디바이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디스커버 디바이스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블루투스 LE 컴포넌트에 엔드 디스커버 디바이스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쭉 가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리스트에는 탐색된 디바이스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디바이스 목록을 우선 메모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목록 중에서 그 첫 번째 항목에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정보도 읽어서 메모에 쭉 출력을 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특성과 특성들을 임시 변수에 담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은 디스크립션 리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은 캐릭터리스틱 리드 이벤트에서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쭉 받아오면은 캐릭터리스틱의 그 심박 정보에 대한 값들이 함께 넘어오고요.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lbl bpm.txt에 표시해 주도록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 라벨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샘플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픈 샘플 프로젝트에서 오브젝트 파스칼 그리고 모바일 샘플 디바이스 센서 앤 서비스에 블루투스 헬스 레이트 모니터 이 샘플 참고하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제가 이미 배포해 놓은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호출했네요. 네, 심장 박동 센서 같은 경우 이미 제가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앱이 호출이 되면은 스캔 버튼을 통해서 심장 박동 센서를 네, 읽어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네, 심장 박동 센서가 있고요. 제 심장이 지금 92에서 91 이 정도로 뛰고 있고요. 조금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약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블루투스 LE 데모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블루투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대부교의 테크 사이트에 제가 좀 더 그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네, 올려놨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아이고. 네. 쭉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에 사용하는 그 도쿠위키에 대한 내용부터 bluetooth.org 사이트에서 그 블루투스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펙들은 네, 가트 네, 기술 개요나 기술 문서 쪽에 아까 UUID 등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봐 주길 바라고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은 총 2일 동안 네, 진행을 했습니다. 총 6가지 기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날은 윈도우 최신 기능을 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VCL 스타일과 최신 VCL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을 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간결하게, 유지보수는 더 쉽게 하기 위한 현대식 문법을 네, 익명 메소드, 타입 헬퍼, 제너릭 등 다양한 네, 현대식 문법을 네,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드웨어 성능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패러럴, 즉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를 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하기로 네, refined.exe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네, 팁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컴포넌트로 VCL 앱을 모바일로 확장할 수 있는 앱 테더링 기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를 여러분들의 RA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그 다양한 주제로 이번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주제 말고도 델파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네, dev.co.kr의 edu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델파이와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RA 스튜디오를 구매하시면은 포인트로도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네, 각 과정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교육 과정 한번 네,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한 번에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iOS 앱 위드 델파이 네, 새로운 델파이 도서가 나왔습니다. 김원경, 김현수, 오상현 네, 3명이 공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URL로 네, 들어오시면 네, 책에 있는 목차 등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링크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 서점에서도 이미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도서의 경우는 따라하기 과정을 통한 학습 위주로 네,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개발을 새로 시작하는 개발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델파이를 처음 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델파이 쪽을 VCL 쪽만 개발하셨던 분들도 네, 모바일 개발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틀간 네, 딥다이브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오프라인 세미나와 온라인 세미나와 워크숍 등으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퀘스천 기능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